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빠르게 성장해 나가자 주변국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한국의 기술력을 조롱하던 중국의 열등감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국영 언론 중 하나인 인민일보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의 비밀 설계도를 훔쳤다는 보도를 연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충격적인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황당한 기사까지 게재되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 역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라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우익 언론 요미우리에서는 한국이 가진 기초과학 능력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이 공개한 기술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모함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 1990년대에 개발된 F2에 머물러 있다는 한탄과 함께 F3 개발이 잠정 중단된 점에 대해 탄식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영국과 일본, 한국의 관계가 미묘하게 흘러가자 이에 대해 긴장하는 듯한 기사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기술력 수준은 단지 20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를 공개한 이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제기 비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적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전투기의 컴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조종사 간의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를 확보하며 한국 항공군 수기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초음속 비행부터 시작해 블록2 형태의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가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방부와 국군 및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 스텔스 항공체계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해왔으며 이제야 제대로 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 한국형 KF-21 스텔스 버전 블록3 계획까지 완전히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언론 환구15와 일본 마이니치 언론은 한국의 항공기 산업을 강대국 수준의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해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조립이 완료된 KF-21 전투기에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천룡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웨펀베이를 탑재하였으며 블록1 초도 생산 이후 곧이어 스텔스 버전인 블록2까지 등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블록1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차차기 버전인 블록3와 가오리 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국가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첨단 무기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개발 체계 연구기간만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이 질질 끌려 10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대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개발 체계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늦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 개발을 거쳐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현재 한국형 스텔스 무인전투기 가오리 X2 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KF-21 블록3와 무인전투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웨펀베이를 F-35 전투기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장비 IOTS 등의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과 그 부품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일전부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F-22 랩터와 F-35 전투기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였으며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제 RAS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6세대 항공장비 개발에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은 이미 치른 상태라는 것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스텔스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엔진의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해외 군사전문지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투기의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리가 문제이며, 마지막은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붙이는 재래식 스텔스 형태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경우 지게제거 모양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기술은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엔진 생산 및 터빈 블레이드 제작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한국 전투기 사업 초장기에는 KF-21 블록 1과 블록 2에 관한 개념만 구축되었으며, 당시에는 블록 3의 구체적 계획과 국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5세대급에서 6세대급에 달하는 스텔스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F-35 전투기보다도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KF-21 보람의 개발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무장 능력을 갖춘 KF-21 블록 1이 개발되고, 2028년까지는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블록 2가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바로 블록 3입니다. 올해 하반기 스텔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로 진화된 보람의 전투기를 빠르게 세계에 내놓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블록 3 장기 개발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개발진은 차세대 스텔스기를 위한 내부 무장창,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의 통합 주요한 통합 내장 요소와 관련된 기반 기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만 순수한 국산 기술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스텔스 기능을 위한 전투기 페인팅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 확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저피탐 정찰용 무인 항공기 도입 사업을 장기 소유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투기를 배치하기 전 기술 실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스텔스 은신 비행은 사고에 대비하여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해당 시험 비행을 치렀지만, 추가 비행에서는 조종사의 안전까지 최종 확인하며 전투기 개발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결함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스텔스 실전 작전 계획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독점하는 스텔스 기술력에 각국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최근에는 스텔스 시험과는 별개로 비행 중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특이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밝힌 견해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편적이며, 당시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한 것이 특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설계안이 항공모함 함재기를 고려한 형태로 다시 한번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에서 접지 않은 랜딩 기어가 한층 더 보강되며 강화 설계에 들어가는 개량된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이 특히 유의미합니다. 다소 비대해진 랜딩 기어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을 보면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KF-21 전투기 함재기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전자전기, 수출형 기체 등에 이어 새로운 개량형을 알리는 듯합니다. 최근 한국 항공산업의 고위 관계자들은 도전과 열정, 내재된 성공 DNA를 적극 활용하여 KF-21 전투기를 도전적으로 성공해내겠다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더욱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KF-21 보라매가 당당한 국산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엔진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은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미국 업체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산 전투기에 미국 업체 엔진이 장착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독자 엔진 개발을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양산을 앞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도 반드시 국산 엔진을 장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진행한 엔진 사업이 그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미국산 F414 엔진을 2030년까지 완벽히 대체할 동일한 성능의 국산 엔진 개발이 가능한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벽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엔진과 같은 고난이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핵심 구성품까지 우리가 직접 개발하여 항공기술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등극해야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파와 반대파의 의견이 뜨겁게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진 국산화 반대파의 주된 논리는 KF-21 전투기를 반대하던 그때와 똑같습니다. 신뢰성이 검증된 미국 엔진을 두고 성능도 가성비도 입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투기용 저 바이패스 엔진은 기체는 물론이고 조종사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뢰성은 반복된 이륙과 비행, 수많은 지상시험을 통해 비로소 검증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엔진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신뢰성 부분에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냈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를 구매하기만 하던 무기 종속국에서 무기 생산국으로 우뚝 서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한국이 제작한 KF-21 전투기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본다면 반대파들 역시 한국 전투기 엔진 국산화 100% 실현이 허무맹랑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문제라는 것인데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을 무작정 믿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KF-21 전투기 제작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미국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등 미국 자국만을 생각한다면 타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갑질은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안보는 무너지고 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4위권 수준의 가스터빈 엔진 보유국으로 엔진 신뢰성을 입증시킬 전투기체인 KF-21 보라매라는 국산 전투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이 장착되어 반복적인 이륙과 비행, 착륙, 지상시험까지 진행하여 데이터를 차근차근 쌓아간 뒤 관련된 기술로 엔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생각한다면 8년이라는 시간이 언뜻 짧아 보이기도 하지만 조종사의 안전성을 위해 몇천 회의 테스트를 거치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 한국이 택한 개발 방식과 이로 인한 성과는 세계가 주목할 정도입니다. 미국 군사 매체인 에어로 유나이티드에서도 한국의 엔진 개발 방식을 공개하여 세계는 대한민국 엔진으로 뜨겁게 달구어지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부터 기존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는 미국산 F414 엔진 대신 한국산 엔진을 장착한 시험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진이 모인 한화에어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협의 과정에서 비행시험 협력 계획안이 전면적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비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엔진 관련 기술력을 공유하며 KF-21 보라매 국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 엔진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한화에서 통합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실물을 내놓은 한국은 이제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과 엔진 개발까지 진행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단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빠른 선회 능력으로 한국이 보유한 어떤 전투기보다도 신속한 민첩 기동도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항공 엔진 분야에 대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 항공 분야를 독점하는 3대 기업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보증하는 것이 이들 3대 기업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 측에서는 저 바이패스 엔진을 개발해 오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는 국책 사업이 아닌 민간 기업으로서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전까지 전투기용 저 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국산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 발전은 경이로울 정도로 빨라 세계 전투기 엔진 기술기까지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되어 군사당국들이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은 직접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를 공식화하였으며 실제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 측은 엔진 국산화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는 데 최종 동의를 받았고, 이처럼 놀라운 추진력과 안정성을 계획한 것도 한화에어로의 미래 방안이라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성능의 엔진은 KF-21 보라매가 자랑하는 일명 코브라 기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고받음각 기동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KF-21 전투기 장착하고 있는 수준급의 전투기 엔진이었고, 현재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3만 파운드급의 출력을 갖춘 엔진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계적으로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성과로 티타늄 블레이드와 저바이패스용 구동기를 한국이 직접 갖추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신기술로 개발된 제트 엔진은 기존에 존재했던 구형 엔진에 비해 우수한 출력과 연비, 그리고 뛰어난 안정성을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업이 순항하면 한국산 엔진은 중급 스텔스기인 KF-21 블록3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엔진의 추력은 18,000파운드급으로 향상될 전망이며 6세대 전투기 경쟁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6세대급 전투기 개발은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손을 잡고 실시하지만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구원 충원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력 참여업체의 경우 최소 8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 무인화 공정을 최대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밀한 무인화 공정으로 엔진 제작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엔진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 덕분입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창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 진출까지 약 8,800대 이상의 엔진 생산과 정비를 담당해오며 한화에어로는 한국의 유일한 항공 엔진 제작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엔진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는 않았기에 한화에어로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이었던 삼성 항공산업에서부터 이 난관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80년대 미국의 지휘와 기술 제휴를 하며 F5 제트 엔진을 생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소재와 세부적인 개발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는 사실 라이선스 생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는 가리더라도 제휴 사업이란 어느 정도의 정보는 공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제했던 미국은 한국에게 항공엔진 기술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단순 노동만 시킨 것이죠. 물론 항공기에 적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은 미사일 추진 구동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기술 통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기술 제휴라는 타이틀을 달고 라이선스 생산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차원입니다. 이러한 방산업계에서 민간기업이 버티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항공산업이 KF-16을 국내 면허 생산했음에도 결국 전투기 관련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으로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전투기 개발이 엔진과 기체 두 기업으로 분리되면서 비효율적 개발이 시작된 것이죠. 한화에어로는 이때부터 엔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대외 엔진 정비였습니다. 어깨너머로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배워가며 엔진 개발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현재까지 한화에어로가 엔진창 정비 사업을 수행한 국가는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페인, 스위스 등 총 14개 국가에 달합니다. 한화에어로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기술 성과를 쌓아 올리게 되었고 이후부터 독보적 기술력을 나날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F-15K, T-50 등 공군의 주력 항공엔진은 물론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왔습니다. 심지어 공군, 육군, 해군에게 들어가는 모든 엔진 생산의 주체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무기체계 엔진의 노하우를 한화에어로가 쥐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한화에어로는 확실히 엔진 개발에 신뢰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한화에어로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와의 합작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합작은 한국 전투기 엔진 개발에 새로운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